네, 이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도마인데 참 황당해하는 국민들 많으신데요.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가요, 이건? 첫 번째로 선관위의 기획 실패가 눈에 띕니다. 네. 이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서 30만 명 가까이 될 것은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인지했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 가지 도상훈련을 하고 이래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됐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서 애초에 계획 자체가 허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받을 점은 선관위가 나중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국민들에 대해 보인 태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매뉴얼에 근거해서 했다. 그리고 누가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 왜 저렇게 고압적이지라는 인식을 좀 하게 됐습니다. 책임자 거취 표명 얘기를 했는데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노정희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제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쯤에는 개표 시작하기 전에 거취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그래서 이제 오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투표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도 이 정도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상훈련이나 여러 가지를 좀 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책임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 이번에도 원활하게 진행 안 된다면은. 그리고 선관위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헌법적 독립기관으로 둘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선관위가 다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일각에서 이제 보수층 중에서는 여전히 이 부정 사전 투표에 대한 사실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것이 터지면서 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부분은 의도가 개입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육하 원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를 네.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사실 부정이라는 어떤 의도를 개입시키기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엔 수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기 선거 사무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매수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정도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본인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쨌든 불신이 증폭되어가지고 선거 결과에 왜곡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 영향이 크고 작고 이전에 이미 여러 증언에서 보면은 그 대기열에 계시다가 기표함이 부실한 것을 보고 투표를 포기하신 분도 있고 네. 용지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 신분증만 제시했는데 이미 기표한 것으로 이미 투표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본투표를 못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글쎄요 결과를 뒤바꾸느냐의 문제보다도 어쨌든 잘못된 기획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이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표심이 어느 쪽에 좀 많이 간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전투표제도는 이제 통합명부제이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장점으로 가지고 계속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도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분산투표 성향이 강해진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되고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투표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를 기다려왔느냐. 네. 이거는 변화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체 투표율이 높을수록 좀 유리하다 이렇게 실제로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네. 그런 어떤 변화의 지점들에 공감하셔가지고 나오는 유권자들이 많을 때 저희 투표율이 높다 보고 있고 투표율이 저조하면 오히려 그 여당이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구축해왔던 조직력이라는 게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조직력을 뛰어넘는 그 대중의 투표 참여 욕구가 이 선거의 승리 키라고 봅니다. 판세를 좀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선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발표된 조사에서 거의 95% 이상의 조사에서 저희가 승리했거든요. 네.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네. 특히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그 사퇴하고 이제 저희 후보를 지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로서 우리 후보가 우뚝 서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네. 그 표심의 거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오히려 그게 역풍이 불어서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주술적인 의미에서 좀 바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저희도 정당연구소에서 조사하는 바가 있고 네. 그쪽도 정당연구소가 조사하는 바가 있고 네. 방법론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표 전체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추이가 있잖아요. 그 추세를 봐서도 결코 단일화 이후에 꺾이거나 오히려 나빠진 건 아니다.
전혀 보고 역풍이라 계시다는 부를 거예요. 만한 움직임 감지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에서 네. 변수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오히려 그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마음을 확고하게 잡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걸 보입니다. 네. 이 대표가 특히나 이 호남 민심에 좀 공을 많이 들여왔잖아요. 사전 투표도 이제 광주 가서 하고, 네.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30% 득표. 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네. 30%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ARS 조사들 공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보통 한 25%대의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광주와 전남과 전북 이 세 군데 자치단체 중에서 한 곳이라도 30% 넘으면은 네. 대파란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사전 투표가 이제 호남 지역이 높아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여당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관심이 뜨거웠던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가지고 뭔가 예측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대두된 어떤 민생 이슈, 그런 이슈에 관한 그 호남의 반응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인생 그 이슈라면 뭐 쇼핑몰 문제 이런 같은 거. 거죠. 예. 거의 아니면 젊은 세대가 지금까지는 광주나 아니면 호남 전역에서 이념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에 이제 끼어가지고 본인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다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아무래도 젊은 세대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민생 이슈가 대두되게 되면서 네. 공간이 생겼다고 파악하고 정치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젊은 층 위주로 저희 지지세가 대폭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후보랑 같이 이제 유세를 많이 다녀보시면 어떠십니까? 뭐 어퍼컷 반응은 뭐 현장에서 좋다고 하는데, 네, 현장 무대 반응은? 체질입니다. 무대 체질이에요? 네, 후보가 아무래도 대중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네. 더 이제 본인의 정견을 첨예화하고 네. 그래서 또 결국에는 발언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대중적으로 진짜 대중이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네. 호쾌한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후보가 오히려 검사가 네. 원래 본인의 천직이었는지 네, 뭐 정치인이 평생 검사만 천직이었는지 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정치인이 천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예,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자, 안철수 후보와 이제 아까 결합 얘기를 하셨는데, 당선되면 좀 순탄치 않지 않겠느냐, 결합이,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 후 지지 선언을 하면은 네. 항상 저희가 예우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 네. 그것이 제가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우리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네. 최대한 안철수 대표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당도 그럼 바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합당은 이제 와서야 좀 이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만은 네. 오히려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 하고 싶어서 계속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작년에 있었던 합당 논의 같은 경우에는 당명 변경을 국민의당 측에서 끝까지 요구하면서 그랬었죠. 좀 평행선을 그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당명 변경 같은 좀 평행선을 그는 요구보다는 네.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빨리 합당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며칠 단일화를 하기로 하고, 요 며칠 이제 유세하는 거 쭉 보셨는데,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새 참여하신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젊은 층에도 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지지를 하는 분들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후보의 2030 세대 지지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 막바지에 보면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네거티브 마타도성 이제 공격들 많이 하는 거로 저희 파악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2030 젊은 세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또 이렇게 반격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선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며칠 이제 이틀 남았지만 변수를 좀 따져볼 텐데 지금 이제 네거티브 이야기를 하셔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제 새로운 뭐 김만배 녹취를 공개를 하면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완벽하게 진짜 서울시장 때 생태탕 시즌2입니다. 네. 그때 생태탕 의혹 때도 아무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증언자가 네. 신빙성을 강하기 위해 가지고 인상착의 같은 걸 얘기하는 게 그게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네. 뭐 페레가모 구두에 뭐 그랬었죠. 흰색 백바지에 뭐 백상의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이번에 김만배 씨와 그 녹취록이라는 걸 보면은 네. 결국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 거기에 신빙성을 더하겠답시고 커피 따라줬다 이야기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결국에는 커피 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부산저축은행 뭐 사태.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본인의 증언이라고 하면 새로울 만한 거는 커피 탔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게 이제 생태탕 시즌 2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이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그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움직임과 무엇보다도 추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인기글로 밀어올리기 위한 조작을 했던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추천수가 조작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해당 사이트 운영진이 조작이 있었다고 공지하고 수사 의뢰하겠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태탕 플러스 드루킹 시즌 2입니다. 그럼 남은 이제 이틀 동안 뭐 변수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변수보다 이제 우리 후보와의 이제 후보가 후보와의 스스로와의 이제 싸움을 하고 있다 네. 생각합니다. 아마 후보가 선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권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네. 오늘도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근데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기 때문에 네. 후보가 최대한 이제 힘을 발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교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뭐 네거티브나 뭐 다른 거는 이미 변수가 되긴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죠. 우리 후보는 선거 내내 네거티브에 대해 가지고는 네. 상대가 해오는 그런 저열한 공격에 대해서 받아치는 것 이상으로 네. 선제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선거 전략이라고 뭐 할 게 있을까요? 지금 준비하신? 저는 이번에 우리 후보가 강조하는 것이 세대 통합, 그리고 네. 지역 통합이기 때문에 이것에 걸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개별적인 노력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목표하는 득표율이라는 게 좀 있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봤던 숫자가 51.6이었습니다. 네. 과반을 넘었죠. 네, 네. 그 당시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였지만은 저는 그 수치를 상회하는 표를 받아서 저희가 참 180석을 상대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정 동력이 있는 그런 선거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는 보지 못한 수치인데요. 52%라면. 원래 그 아직까지 모름과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여론조사 수치에 나오는 것보다 네. 승사 정도 더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 대표는 남은 이틀 뭐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원래 네. 어제 그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유세 말고 네. 이렇게 내부에서 네거티브 대응하고 이런 걸 챙기려고 들어와 있었는데 후보께서 방금 전에 또 연락 오셔가지고 네. 내일 후보가 이제 경부선 유세라고 부산부터 이제 올라온 유세라기 때문에 네. 저에게 이제 긴급히 제주부터 시작해서 호남을 뚫고 올라와서 아. 서울로 마지막에 합류하는 동선을 네. 좀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하셔서 네. 제가 또 오늘 바로 또 제주 호남을 가게 됐습니다. 또 지방 가서 또 유세를 네. 하셔야 되는군요. 네. 자, 마지막 호소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 윤석열 후보 지금까지 국민의 검사로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해온 걸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 되어서 세대 통합과 지역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상징하는 저희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바쁘시다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감사합니다. 대표였습니다.